지연은 평소와 같이 민준과의 일상적인 안부 통화를 마치고 침대에 몸을 맡겼다. 오늘도 회사에서 힘들었지? 일찍 자고 내일 봐. 자신의 따뜻한 목소리가 여전히 귓가에 맴돌았다. 3년째 사귀고 있는 연인, 그는 언제나 성실하고 솔직했다고 생각했었다. 무심코 테이블 위에 놓인 태블릿을 집어든 지연의 눈에 이상한 알림이 떠올랐다. 구글 검색 기록 동기화 알림이었다. 평소라면 신경 쓰지 않았을 텐데 오늘따라 왠지 마음이 쓰였다. 손가락이 저절로 화면을 터치했다. 하노이 웰리스, 스웨디시 마사지, 강남 프리미엄 마사지. 지연의 눈이 커졌다. 검색 기록들이 시간순으로 나열되어 있었는데 모두 민준의 계정에서 나온 것들이었다. 커플 계정을 공유하고 있어서 서로의 검색 기록이 보이는 건 평소와 같았지만 이런 종류의 검색은 처음이었다. 이게 뭐지? 지연은 침대에 등을 기댔다. 민준은 평소 이런 업계에 대해 무관심했던 사람이었다. TV에서 관련 뉴스가 나와도 채널을 돌리거나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친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도 어색해하며 화제를 돌리곤 했다. 하지만 화면 속 검색 기록은 분명했다. 어제 오후 2시, 오늘 오전 11시, 그리고 방금 전 통화 직전까지도 계속된 검색들이었다. 단순한 호기심치고는 너무 구체적이고 지속적이었다.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나? 아니면 지연의 마음속에 작은 의심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했다. 그녀는 태블릿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다. 3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흔들리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지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다시 한번 태블릿을 들어올렸다. 민준의 검색 기록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검색 시간을 보니 더욱 이상했다. 평일 오후 2시, 3시, 민준이 회사에 있어야 할 시간대였다. 회사에서 이런 걸 검색했다고? 지연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민준은 항상 회사 일에 집중하는 사람이었다. 사적인 검색은 집에서만 하는 편이었고 특히 이런 민감한 내용을 회사에서 검색할 리는 없었다. 그런데 왜 이번엔 다를까? 지연은 민준의 최근 행동들을 떠올려 보았다. 며칠 전부터 조금씩 달라진 것 같기도 했다. 통화할 때 조금 더 피곤해하고 만날 때도 예전만큼 적극적이지 않았다. 그땐 단순히 회사 일이 바빠서라고 생각했는데 설마, 정말 설마. 지연은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의심의 불씨는 이미 붙기 시작했다. 지연은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새벽 5시까지 뒤척였다. 어제 발견한 민준의 검색 기록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냥 호기심이었을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달래보려 했지만 의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아침이 되자 지연은 결국 한 가지 결심을 내렸다. 구글 위치 공유 기능을 확인해 보기로 한 것이다. 민준과는 서로의 안전을 위해 위치 공유를 켜둔 상태였다. 평소에는 전혀 확인하지 않았던 기능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달랐다. 태블릿을 켜고 구글 맵을 실행했다. 민준의 위치 기록이 시간순으로 나타났다. 어제 오후 이 시경 민준이 있었던 곳을 확인해 보니 강남역 인근의 한 건물이었다. 지연의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다. 여기가 그 검색했던 곳인가? 로드뷰를 실행했다. 화면 속에 나타난 건물은 생각보다 평범해 보였다. 10층 규모의 오피스텔 건물, 1층에는 카페와 편의점이 있었다. 하지만 건물 입구 옆에 작은 간판들이 눈에 띄었다. 웰리스 마사지, 프리미엄 케어, 힐링 스파라는 글씨들이 은은한 네온 사인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지연의 손이 떨렸다. 건물 내부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실내뷰를 확인했다. 엘리베이터 앞 안내판에는 여러 업체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그중 몇 개는 어제 민준이 검색했던 키워드와 정확히 일치했다. 하노이 웰리스 7층, 스웨디시 전문 9층, 프리미엄 마사지 11층. 위치 기록을 더 자세히 살펴보니 민준이 그 건물에서 약 2시간 정도 머물렀던 것으로 나타났다. 오후 2시 15분에 도착해서 4시 30분에 나왔다. 2시간이나 지연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그 시간을 보냈을 리는 없었다. 그리고 그 시간대는 민준이 회사에서 긴급 회의가 있어서
연락 못했어라고 했던 바로 그 시간이었다. 지연은 민준의 지난 메시지들을 다시 읽어보았다. 오늘 부장님이 갑자기 회의 잡아서 힘들었어. 스트레스 받아서 목이 뻐근하다. 마사지라도 받고 싶어. 모든 메시지가 새로운 의미로 해석되기 시작했다. 특히 마사지라도 받고 싶어라는 말이 이제는 전혀 다르게 들렸다. 지연은 로드뷰 화면을 끄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침 햇살이 따뜻했지만 마음은 차가웠다. 정말로 그곳에 갔다는 거야? 더 충격적인 건 민준이 전혀 흔적을 숨기려 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위치 공유도 그대로 켜두고 검색 기록도 지우지 않았다. 평소 민준은 개인정보에 신경 쓰는 편이었다. 인터넷 기록도 가끔 지우고 SNS에 사진 하나 올릴 때도 배경까지 신경 쓰는 사람이었다. 왜 이번엔 이렇게 대충일까? 설마 일부러 나한테 보여주려고? 지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아니면 너무 급하게 일을 처리하느라 실수한 걸까? 아니면 정말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걸까? 위치 기록을 더 거슬러 올라가 보니 지난주 수요일에도 같은 건물에 다녀온 흔적이 있었다. 그때도 약 1시간 30분 정도 머물렀다. 그날 민주는 회사에서 야근하느라 늦었어라고 했었다. 지연은 달력을 꺼내서 민준의 위치 기록과 그가 한 말들을 대조해보기 시작했다.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다. 거짓말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다. 오빠가 나한테 거짓말을 했다는 거네.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3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화도 났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어떻게 나한테 거짓말을 하면서 그런 곳에 갈 수 있지? 지연은 민준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다. 당장 따져 묻고 싶었다. 하지만 손은 쉽게 움직여지지 않았다.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할까? 오빠 위치 추적했는데 마사지샵에 다녀왔더라.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다. 확실한 진실을 알아야 했다. 그로부터 사흘이 지났다. 지연은 정상적인 일상을 보내는 것이 불가능했다. 회사에서도 집중이 되지 않았고 친구들과의 약속도 취소했다. 민준과의 통화도 예전 같지 않았다. 그의 모든 말이 의심스럽게 들렸다. 오늘도 야근이야. 신규 프로젝트 때문에 정신없어. 민준의 목소리는 여전히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지연은 더 이상 그 말을 그대로 믿을 수 없었다. 통화를 마친 후 그녀는 다시 한번 위치 공유를 확인했다. 오후 6시 30분 민준은 회사가 아닌 지난번과 같은 강남의 그 건물에 있었다. 지연의 손이 떨렸다. 또야. 이번이 이미 네 번째였다. 지난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그리고 오늘 화요일까지 일정한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다. 매번 1시간 30분에서 2시간 내외로 그곳에 머물렀고 매번 회사 일이라는 핑계를 댔다. 더 충격적인 건 민준이 전혀 흔적을 숨기려 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검색 기록도 위치 기록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 평소 민준은 개인정보에 민감한 편이었다. 브라우저 기록도 자주 지우고 카카오톡 메시지도 중요하지 않은 건 삭제하는 사람이었다. 왜 이번엔 이렇게 대충일까? 설마 일부러 나한테 들키고 싶은 건가? 지연은 민준의 카카오톡 메시지들을 다시 훑어보았다. 지난 한 달간의 대화 내역을 하나하나 분석했다. 목이 뻐근해. 어깨가 아파 죽겠어. 마사지라도 받고 싶다는 말들이 유독 자주 등장했다. 그리고 그 날짜들은 모두 민준이 그 건물을 방문한 날짜와 일치했다. 또 다른 이상한 점도 발견했다. 민준의 통화 패턴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밤 11시쯤 잠자리 통화를 하는 것이 일상이었는데 최근 들어 너무 피곤해서 먼저 잘게라며 일찍 통화를 끝내는 일이 잦아졌다. 그리고 만날 때도 달라졌다. 예전처럼 적극적이지 않았고 뭔가 멀어진 느낌이었다. 스킨십도 줄어들었고 대화할 때도 딴 생각을 하는 것 같았다. 지연은 그때마다 회사 스트레스 때문인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았다. 지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민준과의 3년을 되돌아봤다. 언제부터 이런 변화가 시작됐을까? 한 달 전? 두 달 전? 아니면 자신이 너무 둔해서 지금까지 몰랐던 걸까? 핸드폰에 민준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자기야, 오늘 회사에서 너무 힘들었어. 내일은 좀 쉬고 싶다. 이번 주말에 만날까? 평소라면 무슨 일 있었어?
괜찮아? 라고 물었을 텐데 이제는 다르게 해석됐다. 내일도 그곳에 갈 건가? 주말까지 시간을 벌려는 건가? 지연은 답장을 보내지 못하고 스마트폰을 내려놓았다. 침묵이 방을 가득 채웠다. 창밖으로는 다른 집들의 불빛이 따뜻해 보였지만 지연의 마음은 점점 더 차가워졌다. 이게 정말 단순한 마사지일 리 없어. 이 시간씩이나. 그녀는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민준의 거짓말들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퍼즐이 완성될 때의 그림이 너무 무서웠다. 지연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3년 동안 사랑했던 사람이 이럴 줄은 몰랐다.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슬픔이 뒤섞여 가슴을 짓눌렀다. 다음 날, 지연은 한 가지 결정을 내렸다. 더 이상 추측만으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진실을 확인해야 했다. 지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일주일 동안 혼자서 끙끙 앓으며 민준을 의심하고 증거를 모으고 과거를 되짚어보는 일에 지쳤다.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였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지연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다. 일주일 새 야윈 얼굴, 핏기 없는 입술, 붓고 피로한 눈가. 민준을 의심하면서 자신이 이렇게 망가져가고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다. 이건 정말 단순 스트레스 해소일까? 아니면 숨겨진 외도의 신호일까? 만약 단순한 마사지라면? 그렇다면 왜 거짓말을 했을까? 왜 회사 회의라고 했을까? 정당한 마사지라면 당당하게 오늘 마사지 받고 왔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하지만 만약 정말 그런 곳이라면 지연은 상상하기도 싫었다. 3년 동안 자신만을 사랑한다고 했던 민준이 다른 여자와 그런 일을. 아니야. 아직은 확실하지 않아. 지연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해 보기로 했다. 오늘 민준이 또 그곳에 간다면 그때는 정말로 맞서야 했다. 오후 6시 민준에게서 예상했던 메시지가 왔다. 자기야, 오늘 회사에서 긴급 미팅이 생겼어. 좀 늦을 것 같아. 저녁은 먼저 드세요. 지연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이제는 거의 확신했다. 민준은 또 그곳에 갈 것이었다. 위치 공유를 확인했다. 6시 15분 민준은 회사를 떠났다. 6시 40분 강남역 방향으로 이동 중이었다. 7시 정확히 그 익숙한 건물 앞에 도착했다. 역시 지연은 핸드폰을 던지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이제 결정해야 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 선택지 모르는 척하기. 계속 이렇게 의심하며 살아가기.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다. 이미 알아버린 진실을 모르는 척할 수는 없었다. 두 번째 선택지 직접 가서 현장을 확인하기. 하지만 그랬다가 정말 그런 상황을 목격하게 된다면 지연은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세 번째 선택지 민준과 직접 대화하기. 솔직하게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털어놓고 진실을 요구하기. 지연은 세 번째를 선택했다. 8시 30분 위치 기록상 민준이 그 건물을 나섰다. 지연은 핸드폰을 들고 민준의 번호를 눌렀다. 벨이 3번 울린 후 민준이 받았다. 자기야, 웬일이야? 나 아직 회사인데. 거짓말이었다. 지연은 민준이 지금 지하철역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오빠, 지연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할까? 응? 갑자기 왜? 나 지금 회사에서. 오빠, 나 알고 있어.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민준의 숨소리만 들렸다. 뭘 안다는 거야? 직접 만나서 얘기하자. 우리 집으로 와. 지연아, 나 정말 회사에. 강남역 앞 그 건물 말이야. 지연이 조용히 말했다. 하노이 웰리스. 또 다른 침묵. 이번에는 더 길었다. 알겠어. 30분 후에 갈게. 전화가 끊어졌다. 지연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다. 드디어 시작되는 것이었다. 3년 관계의 진실을 마주하는 시간이. 밤은 깊어가고 신뢰와 의심, 사랑과 배신 사이에서 지연의 마음은 끝없이 흔들렸다. 하지만 이제는 흔들리고만 있을 수 없었다. 진실이 무엇이든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30분 후 현관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다. 민준이 돌아왔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밝혀질 시간이었다. 지연은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물었다. 내가 알고 싶어하는 진실이 정말 감당할 수 있는 진실일까?
하지만 더 이상 돌이킬 수는 없었다. 진실의 문이 열리고 있었다. 한 달 후, 지연은 새로운 원룸에서 홀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전과 완전히 달랐다. 민준과 함께 살던 그 집, 그 동네와는 전혀 다른 곳이었다. 그날 밤의 대화는 길고 고통스러웠다. 민준은 결국 모든 것을 인정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다고, 스트레스 때문이었다고 변명했지만 지연은 더 이상 그런 변명을 들을 수 없었다. 3년이야, 오빠. 3년 동안 나만 바보같이 믿고 있었네. 그때 지연이 한 말이었다. 민준은 울면서 용서를 빌었지만 이미 무너진 신뢰는 복구할 수 없었다. 지연은 결국 이별을 선택했다.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 3년이라는 시간, 함께 만들어온 추억들,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던 사랑의 감정들이 그녀를 붙잡으려 했다. 하지만 지연은 알고 있었다. 한번 깨진 신뢰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나는 나를 속이면서까지 사랑하고 싶지 않아. 그것이 지연의 마지막 말이었다. 이제 지연은 혼자였다. 때로는 외로웠고 때로는 민준이 그리웠다. 하지만 동시에 자유로웠다.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아도 되었고 거짓말에 속지 않아도 되었다. 지연은 커피잔을 내려놓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했다. 어려운 선택이었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다. 자존감을 지킨 선택, 진실을 마주한 선택이었다. 그것이 지연이 내린 최종 결정이었다.